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도 건축. 자, 요 9번은 공유 토지죠. 참조 1번 역시 공유 토지죠. 공유지. 그죠? 자, 2번 참조 2번도 토지도 공유죠. 자, 그러면 9번과 참조 1번, 2번 둘 다, 셋 다 토지가 공유인 상태예요.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단독 소유 건물인지 공유인지 따지지 마세요. 9번과 참조 1번, 2번 다 잘 나오는 판례인데 9번과 참조 1번, 2번 둘 다 토지 공유가 공통점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참조 1번 그 땅이 분할이 됩니다. 분할. 이게 키워드예요. 그때는 법정상권이 인정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반면에 2번 지분만 매각을 했어요. 지분만 매각을 합니다. 지분만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이때는 법정상권 안 됩니다. 또 이 건물을 토지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신축했어요. 이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토지 공유 공통점입니다. 분할 법정상권 인정된다. 지분만 팔았다. 지분만 넘어갔다. 안 된다.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신축했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 문구를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갑과 을이 구분 소유를 공유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몇 번 봤어요?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 그런데 각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시 이때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땅의 건물을 갖고 있더라. 요 경우와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식하는 땅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 이 나옵니다. 이때 왼쪽은 법정상권이 인정이 돼요. 나중에. 근데 오른쪽은 안 돼요. 왜? 왼쪽은 토지 건물의 소유가 같은 상태잖아. 근데 오른쪽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10번은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땅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을이 건물. 자,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 소유 땅에 을 소유 건물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이럴 때는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10번 틀린. 그래서 아까 공유 토지 분할 그럼 법정상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 토지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독점하는 땅의 건물을 갖고 있으니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갑이 독점하는 곳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갑 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에요. 이럴 때는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2번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네요. 이게 뭐죠? 법정상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다? 법정상권 포기 특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11번 틀렸죠? 법정상권을 포기한 걸로 볼 것이다. 12번 자,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을이 땅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과 건물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건물을 철거하는 순간
건물 저당권은 사라지기 때문에 을은 땅으로부터 채권을 전부 회수해야 되죠. 따라서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 말은 법정선권 성립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12번 갑수유 땅 갑수유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을 때 나중에 토지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와 집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유 부분과 대지에 관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똑같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을 때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12번과 참모전은 단순화시키세요.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 설정, 건물 철거 후 신축, 이때는 법정상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